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직무 4가지를 쓰시오. 필수 법령에 나오는 문제네요. 자, 바로 써보죠. 자, 1번.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번.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3번 작업의 중지. 4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뭐죠? 다들 아시죠? 협의조정이죠.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필수 법령은 저희 교재 앞쪽에 나열되어 있고요. 1번부터 8번까지도 있지만 그 외 추가된 문제도 한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또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의 절단 하중이 2000kg일 때 허용 하중은 얼마인가? 단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5이다. 자, 이거는 지금 다 식이 다 주어져 있네요. 일단 안전율 보시죠. 안전율은 최대 사용 하중분의 절단 하중입니다. 따라서 안전율 5라고 나와 있죠. 안전율. 그래서 식에 대입해서 5는 최대 사용 하중분의 절단 하중. 그럼 이거를 바꿔야겠죠. 5랑 최대 하중간 이항이 되죠. 이항이. 그럼 이항을 했을 때 최대 사용 하중분의 5분의 2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00kg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단위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식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져 있으면 단위를 빼고 쓰시면 되고, 단위가 적혀있지 않다면 400kg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쉬웠던 계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정전기 발생 대책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저희 몇 번 나왔던 문제죠. 바로 답안 써보시죠. 자, 가습이죠.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3번은 대전 방지제를 사용하고 4번은 제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접지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전기가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 도전성 재료를 쓰는 거고 대전 방지제 쓰는 거고 제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정전기는 전기가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지침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일단 유명한 암기법 있죠? 로작 2가 됩니다. 자, 풀어보실까요? 가로에 들어가는 내용은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2번) 작업 중에 매니플레이터죠. 매니플레이터의 속도가 되는 거고요. 자, 3번은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 방법, 이상을 발생한 경우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언급해 드렸습니다. 3문제 나온다고. 그 3문제의 차이를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하고, 저희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도 로봇에 관련된 문제를 또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양립성의 종류 3가지를 적고 사례를 들어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많이 봤던 문제죠. 여러분들 이제는 뭐 눈 감고도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 수준까지 오셨을 거예요. 자, 1번. 개념 양립성. 온수는 뭐죠? 우리 정수기의 온수는 뭐죠?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 냉수. 냉수는 뭡니까? 다 아시죠?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자, 공간 양립성.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 기계가 작동하는 거죠. 오른쪽 기계.
제가 앞전에도 언급해 드렸던 내용 있죠. 가스레인지 버튼 생각해라고. 가스레인지 버튼을 왼쪽으로 돌린 게 아니죠. 오른쪽으로 돌려야지만 가스레인지 불이 올라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운동 양립성.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우리 운전할 때 오른쪽으로 핸들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바퀴는 오른쪽으로 가죠.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회전 바퀴가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마지막 양식 양립성은 기계가 특정 음성에 대해 정해진 반응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KT에서 나오는 기가진입니다. 기가진이. 진이야 TV 켜줘 하면 TV 켜주죠. 그거입니다. 양식 양립성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일러의 폭발 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장치를 3가지 적으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암기법 보면 고하라는 암기법입니다. 고하. 자, 같이 한번 써보죠. 먼저 1번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자, 2번은 압력 제한 스위치고요. 자, 3번은 보조 수위 조절 장치입니다. 그리고 4번은 화염 검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법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드린다면 고화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특급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는 장소 2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죠. 1급 방진 마스크 문제도 있는데 일단 이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1번 베릴륨이 들어가는 거겠죠. 베릴륨 등과 같이 강한 독성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 장소가 되는 거고, 2번은 석이죠. 성면 취급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급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장소 2가지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교재에 집필되어 있고 연달아서 집필되어 있으니까 바로 보시면 특급 방진 마스크와 1급 방진 마스크의 암기법의 차이를 아시게 될 거예요. 꼭 확인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도수율이 12인 어느 사업장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12건의 재해로 인하여 12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총 휴업일수가 146일이었을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자는 연간 250일, 1일 10시간 근무하였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저희가 해설을 바로 적어 드릴게요. 자, 일단 강도율은 총 근로시간 수와 총 근로손실일수를 알아야 하는데, 총 근로일수는 휴업일수로 구할 수 있지만 총 근로시간 수는 근로자 수가 문제없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도수율의 공식에서 분모에 총 근로시간 수가 들어가므로 여기서 도수율이 12임을 이용하여 총 근로시간 수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풀이해야 됩니다. 자, 먼저 도수율 들어가보죠.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수 분의 재해자 수죠. 근데 지금 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식을 바로 대입을 해보시죠. 총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수가 뭐죠? 10이죠. 12건 했을까? 12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럼 이거를 방정식에 의해서 총 근로시간 수를 구하면 10의 6승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반대로 강도율에 대입을 시키는 거죠. 총 근로시간 수 10의 6승, 총 근로손실일수 146 곱하기 365분의 250입니다. 왜? 단 근로자는 연간 250일이라는 단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0.1이 나오는 거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 주는 거겠죠. 이 문제는 조금은 연립 방정식의 느낌이 났습니다. 이항을 하고 문제를 좀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을 거쳐오셨으면 이 정도의 이제 연립 방정식 문제는 충분히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풀이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계산 문제 특강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다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참 제가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암기법이 굴필 매작이라고 들어갑니다. 자, 바로 풀어보죠. 자, 굴착, 굴의 굴착입니다. 굴착 방법 및 순서가 되는 거고 토사 반출 방법이 됩니다. 2번 필요한 인원 및 장비의 사용 계획이 있어야겠죠. 3번 매설물이죠.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보호 대책이 됩니다. 이설 보호 대책. 4번 작업 지휘자의 배치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저희가 쇼츠 영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죠. 굴필 매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아웃트리거를 못 펼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설했던 쇼츠 영상도 있고 다른 영상도 따로 있습니다. 일반 영상도 꼭 확인하시면 굴필 매작이 어떤 말인지 이게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 방법인지 그거를 보시면 이 굴필 매작에 대해서 한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저희 교재 아주 간단하게 집필되어 있죠. 바로 들어가죠. 지지역이죠. 지하 수위 저하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지하수 흐름 변경. 그리고 3번은 흙막이 벽이죠.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지지 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랑 상반되는 내용 있죠. 히빙 현상 방지 대책도 3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보일링과 히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의 차이가 여러분들 점수 1점이죠. 많게는 3점까지도 차이를 내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잠암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아주 재밌죠. 침바라는 암기법인데 요즘에 저희 카톡방에서 저희 회원들이 침바 18이라는 암기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참 재밌었습니다. 자, 먼저 풀어보시죠. 자, 치마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2번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가지의 높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1.8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해주는 저희 암기법이 재밌죠. 침바 18입니다. 침바 18. 근데 원래는 18이 아니고 1.8m입니다. 1.8m. 18m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침바 18이라는 암기법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침바 1.8입니다. 1.8. 참 뭔가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욕설이 들어가면 잘 외워요. 시발가지라는 암기법도 있고 붕신이설이라는 암기법도 있고 뭔가 욕설이 들어가면 재미나게 생각하거든요. 욕설이 들어간 암기법도 결국 여러분 시험 들어가서 그 문제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욕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재미나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계산 문제 나왔네요. 12번. 기초 대사량이 7,000칼로리이며 작업 시의 소비 에너지가 2만 칼로리, 안정 시의 소비 에너지가 6,000칼로리인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에서의 에너지 대사율 RMR을 계산하시오. 이건 좀 쉽죠? RMR 공식 있죠? RMR은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시 소비 에너지 빼기 안정 시 소비 에너지입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7,000분의 작업 시 소비 에너지 나와 있죠. 2만 칼로리. 그럼 2만. 안정 시의 소비 에너지 6,000 칼로리죠. 6,000 마이너스 6,000. 푸시면 2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도 단위 없습니다. 단위 쓰시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던 문제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빛을 발하는 점광원에서 2m 떨어진 곳의 조도가 150 럭스일 경우 3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를 계산하시오. 여러분 이거 필기 때 많이 풀었던 문제, 필기 때 많이 나왔던 계산 문제죠. 바로 풀어보시죠. 자, 조도의 공식을 일단 암기를 하시고 조도는
거리 제곱분의 강도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뭐 말 그대로 조도가 나와 있죠. 조도 150이 나와 있어요. 150. 거리가 2m 떨어진 곳이랬죠. 그럼 2의 제곱분의 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면 강도는 600이라고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립 방정식을 해서 이항을 하고 푸시면은 600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조도 들어가면 되죠. 자, 조도는 3의 제곱분의 6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67 럭스가 되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런 계산 문제에서 뭔가 주어진 게 없으면 무조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나오는 단서가 없을 때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질 종류 7가지를 구분하여 적으시오 했습니다. 실제로 기출에서는 7가지라고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7가지는 알아놔야 무언가 제외하시오 했을 때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부식성 물질을 제외. 그러면 6가지 써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7가지는 긴 문장도 아니고 긴 단어도 아니라서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풀어보시죠. 자, 1번 부식성 물질, 2번 급성 독성 물질, 3번은 인화성 액체가 되는 거죠. 자, 4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화성 가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가 되는 겁니다. 그 6번 폭발성 물질이죠.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가산화물이 되는 거고, 7번은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가 되는 겁니다. 그 여 문제에서 조금 제가 재미나게 풀어드리냐면, 원래는 보통 1번부터 5번까지는 보통 외우실 거예요. 왜? 보통 시험 문제 4가지 아니면 5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이 5개를 제가 지금 표현해드리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3번부터 5번까지는 다 인화성이 들어가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이렇게 외우시면은 3가지가 조금 외우시기가 편할 거예요. 3가지가. 그렇게 하고 위에는 부식성 물질 및 급성 독성 물질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다 외우는 방법이에요. 뭐 저만의 암기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긴 강의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제 필답형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은 영상을 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사망자가 1인이죠. 1인 이상 발생한 재해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뭐뭐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죠. 이거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죠. 2명.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자, 3번.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입니다. 10인.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그래서 이거는 숫자를 잘 외우시면 돼요. 사망자가 1인, 3개월 이상, 동시에 2인,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그래서 이 숫자의 차이를 잘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작성하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던 문제죠. 유명한 암기법, 권가제비죠. 자, 풀어보시죠. 1번 권가방지장치, 2번 가부화죠. 가부화 방지장치. 자, 3번은 제동장치. 마지막 B, 권가제비의 B죠. 비상정지장치입니다.
이거는 뭐 많이 봤다 암기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푸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권과 제비,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죠. 그리고 뭐 문제에선 세 가지로 나왔다고 하지만은 보통 이 암기법은 네 가지를 외웁니다. 3 플러스 1 정도로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근로자 수가 300명인 어느 사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5건의 재해로 인하여 휴업일수 288일이 발생하였을 때 도수율과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자, 그리고 조건이 주어졌네요. 단 연간 근로일수 280일, 1일 8시간 근무였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란다. 그러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줘야겠네요. 자, 풀어보시죠. 일단 먼저 도수율. 아시죠? 총 근로시간 수분의 재수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럼 총 근로시간 수 바로 대입해보죠. 근로자가 300명이라고 했죠. 그럼 300이 들어가는 거고요. 1일 8시간 근무라고 했죠. 그래서 8이 들어가는 거고, 그 연간 근로일수가 280일이었죠. 그럼 280. 그리고 재해자 수, 작년 한 해 동안 15건의 재해라고 했죠. 그럼 15 곱하기 10의 6승을 하셔서 22.3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강도율을 구해야겠죠. 총 근로시간 수 똑같죠? 300 곱하기 8 곱하기 280. 근데 여기서 총 근로 손실일수라고 했죠. 여기서 조건이 주어지네요. 휴업일수는 288일이지만 1년에 근로한 수가 여기서 조금 색깔을 다르게 보면 280에 들어갔죠. 그래서 288 곱하기 365분의 280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곱하기 10에 3승을 하면 0.33이 나오는 거죠. 이 문제는 뭐 도수율과 강도율식을 알아야겠지만은 강도율에서 총 근로 손실일수를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뭔가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 문제예요. 여기 부분에 대한 문제에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계산 문제 특강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다음 표에서 필요한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각각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펄프 제조 상시 근로자 600명이라고 합니다. 600명. 그러면 이거는 2명이 되는 거겠죠. 2명. 2번 고무 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명이라고 나왔죠. 이거는 1명이죠. 1명. 그리고 우편 통신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것도 역시나 1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업 공사금액 700억이라고 나왔죠. 700억. 이것도 역시나 1명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래에 보이는 표가 지금 나오실 거예요. 표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암기해 놓으시면 이 표대로 외워 놓으시면 거기에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당 표 꼭 외워 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위험예지 훈련 4단계를 쓰시오. 이것도 역시나 유명한 암기법 있죠. 현본 대목이라는 암기법이네요. 현본 대목. 자, 1번 현상 파악, 2번 본질 추구죠. 본질 추구. 3번 대책 수립, 4번 목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많이 봤던 겁니다. 자, 보시면 현본 대목이 되는 거죠. 암기법.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인간 계측 자료를 장비나 설비의 설계에 응용할 경우 활용되는 원칙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세요. 자, 바로 답이 바로 나와 있네요. 조극평, 조절식 설계, 극단치 설계, 평균치 설계입니다. 요 세 가지만 외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좀 많이 봤던 암기법이겠죠. 조극평이라고 해서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공기압축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5가지를 쓰시오. 이건 또 저희 책에 암기법이 또 있죠. 암기법 보시면 윤혜야 공들어라는 암기법. 공들어. 윤혜라는 친구한테 야 공들어라고 하는 거죠. 친구끼리. 자, 바로 풀어보죠. 자, 1번 윤. 윤활유죠. 윤활유.
윤활유의 상태. 그 회전부죠.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3번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4번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입니다. 그리고 5번 드레인 밸브죠. 드레인 밸브.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가 되는 거고. 그 마지막 어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또 다르게 표현해보면 공들 언으로 보여주셔도 돼요. 언.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똑같이 표현해보죠. 언 로드 밸브죠. 언로드 밸브의 기능. 그래서 암기법은 윤회야 공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면 쉽게 외우십니다. 윤회야 공들어.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8번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네요. 보일러의 폭발 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하는 장치를 세 가지를 적으시오. 자, 1번 이건 유명 암기법 앞전에 냈죠. 압압고압, 압압고압, 압압고압. 먼저 압은 압력 방출 장치가 되는 거죠. 방출 장치. 2번은 압력 제한 스위치. 3번 압압고와의 고저, 고저 수위 조절 장치죠. 그 4번은 화염 건축입니다. 압고화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압고화. 자, 9번.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까지 좀 많이 보셨던 문제이고요. 전습전이라는 암기법이 있거든요. 전습전. 암기법 먼저 써드릴게요. 암기법. 전습전입니다. 자, 빈칸 꾹누기에서 들어가 보시죠. 뭐뭐의 충분한 전기 용량 및 기계적 강도죠. 1번은 전기 기기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고요. 그리고 2번에 습기 분진이죠. 습기 분진 등 사용 장소의 주의 환경. 자, 3번에 전기적 그리고 기계적 방어 수단의 적정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암기법 한 번 더 강조해드리죠. 전습전입니다. 전습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안전모의 성능 시험 종류 6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좀 여성분들은 조금 싫어하는 얘기가 있죠. 군대 얘기. 저는 안전모의 성능 시험을 볼 때마다 군대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남자 수험생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 먼저 풀어보죠. 내관통성. 자, 1번은 내관통성이에요. 우리가 쓰는 안전모 혹은 우리 군대에서 썼던 방탄모, 내관통성. 뚫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뚫리지 말라는 시험을 하는 거고. 2번. 내전압성이에요. 내전압성. 전기가 통하면 안 되겠죠. 버텨야겠죠. 3번은 내수성입니다. 내수성. 물을 잘 버텨야죠. 뭐, 비 오는데, 뭐, 안전모나 방탄모 썼는데, 물이 흘러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수성. 그 다음에 4번은 난연성이면 난연성. 이건 뭐겠어요? 혹시라도 뭐 화재라든지 불 근처에 있을 때, 이게 뭐 안전모가 녹는다면 잘못된 거겠죠. 난연성 시험. 그리고 5번, 충격 흡수성이에요. 충격 흡수성. 안전모에 뭔가 물체가 떨어졌을 때, 뭐 안전모가 바로 부서진다든지, 방탄모가 바로 부서지면 잘못된 거겠죠. 그럼 충격 흡수를 잘해야겠죠. 그건 그 시험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턱끈 풀림이죠, 턱끈. 자, 안전모 현장에서 턱끈이 풀리면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도 턱끈이 풀려 있으면은 뭔가 불량하다고 지적을 받죠. 그런 것처럼 이거 우리가 군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군대. 이 문제를 군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자, 한 번 더 제가 강조해 볼게요. 자, 내관통성.
뚫리면 안 되고, 내전압성, 전기 통하면 안 되고, 내수성, 물도 잘 버텨고, 난연성, 반대로 불도 잘 버텨고, 충격 흡수, 뭐가 물체가 떨어지는데 흡수, 충격을 잘 버텨야 하는 거고, 턱근이 계속 풀리면 불량해 보겠죠? 턱근 풀림이죠. 이렇게 군대를 약간 연관시키면 좀 재미나게 이해할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안전모의 성능 시험은 군대를 생각해라, 군대를. 이렇게 강조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하족 기법에 사용되는 가이드워드를 가능한 의미를 쓰시오. 자, 이 문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2023년도에 나왔을 때는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나왔긴 나왔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일단 먼저 기존 기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대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as well as 성질상의 증가가 되는 거고요. part of 나왔습니다. part of. 자, 일부 변경. 성질상의 감소입니다. 자, 3번 오버된. 아돌되는 왜 말해도 되겠네요. 완전 대체. 리버스 설계 의도의 논리적인 역이고요. no 또는 not 완전한 부정이죠. 그럼 more 또는 less this가 되겠네요. 양의 증가 및 감소가 되는 겁니다. 하족 기법에 관련해서는 저희 교재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하족 기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면 2023년도에 나왔을 때는 조금은 새로운 형태를 꼬아서 나왔습니다.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안전 개수를 빈칸에 넣으시오라고 나왔죠. 자, 이거 2019년 2회차 해설인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는 2024년 7월 달입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문제를 풀어보죠. 하물에 가지고 직접 지지한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안전 개수 몇 이상? 5 이상입니다. 자, 지금 촬영하는 게 2024년 7월인데 이 법안이 아래에 보시죠. 2024년 6월 28일부로 법령 삭제로 인해서 해당 문제는 안 나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참고표도 해드렸고, 그리고 법조항 안전보건규칙 제55조의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24년 6월 28일부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LD50을 설명하시오. 1회 투여로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케 하는 양이죠. LD50. 이거 LD50 말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역시나 신기만기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 그 문제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자, 이것도 암기법 재미난 거 있죠. 예서 기재. 예서라는 A가 무엇을 기재하였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서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무엇을 기재하였다. 자, 그럼 1번 예비심사, 2번은 서면심사입니다. 그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입니다. 생산체계 심사. 4번은 제품 심사가 돼요. 제품 심사. 그래서 예서기재라는 암기법이 있다. 예서기재. 예서라는 여자아이가 무엇을 기재했다. 예서기재.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2019년 2회차 필답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리더이자 한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이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위원 중 근로자위원회 자격 기준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풀어보시죠. 자, 1번 답은
근로자 대표가 되는 거겠죠. 근로자 대표. 자, 2번.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 이상의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이 되는 거겠죠. 자, 3번.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몇 명 이내의 사업장의 근로자 9명입니다. 9명.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근로자 대표, 2번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3번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많이 봤던 문제죠.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5가지를 쓰시오. 자, 1번 공기압축기, 2번 원심기, 3번 예초기죠, 예초기. 그 4번 금속 절단기, 5번 지게차가 되는 지게차. 그리고 6번 포장기계. 제가 이 앞전에도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공기압축기, 원심기, 예초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건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도 언급드렸던 거. 뭐 공기압축기 제외 이런 식으로. 왜?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잘 안 외우는 포장 기계에 대한 내용. 특히 이거는 한 번 더 다른 색깔로 강조해 드릴게요. 진공 포장기, 랩핑기 한정. 이 내용까지 다 적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가지를 외우고 그리고 포장기계에 대한 진공 포장기, 랩핑기 한정한다. 가로 내용까지도 충분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사항 6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보통 기출에는 뭐 4가지 아니면 5가지 쓰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역시나 6가지로 제가 표현한 이유도 제가 해설하면서 다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꼬인 것이죠. 꼬인 것. 꼬인 것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이음매가 있는 것도 역시나 위험하죠. 이음매. 중간에 뭐 잘려서 그걸 이었다는 거겠죠. 뭐 낚싯줄이 있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번. 열도는 전기 충격이죠.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그래서 5번.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몇 프로가요? 7%죠. 7%를 초과한 것. 6번.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입니다. 10% 이상인 거.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6가지를 표현했냐면 역시나 아까 2번 문제하고도 비슷합니다. 보통 뭐 4가지를 쓰시오라고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출제자들도 알겠죠. 이런 부분은. 자, 다시 표현해 드린다면 뭐 꼬인 것, 이음매가 있는 것, 심하게 배양돼 손상된 것, 열도는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 보통 이 4가지를 많이 외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문제가 나온다면 뭐 꼬인 것 제외라든지 이렇게 나왔을 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꼬인 것 제외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바꿔서 뭐 5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은 이 6가지를 다 충분히 숙지해 놓으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공정 산업안전 다음 빈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건서 이행상태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풀어보시죠.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건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땡땡 이내에 공정안전보건서 이행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럼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은 2년이겠죠.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그러나 사업주가 이행평가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하면
1년 또는 2년입니다. 2년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빈칸 뚫기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숫자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혹시 뭐 2개월 아니면 2, 1, 2 이런 것만 쓰면 틀리다고 채점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 자주 보신 분도 아닐 거예요. 단위랑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외워 놓으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가죽재 안전화 성능 시험 종류 6가지를 적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풀어보시죠. 내답발성입니다. 내답발성. 2번 내압박성입니다. 3번 내유성이고요. 4번은 내부식성이죠. 내부식성. 5번은 내충격성입니다. 그 6번은 방리저항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내답발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내답발성이 무슨 말인지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되겠지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안전하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신는 안전하에는 바닥에 날카로운 물체 등에 노출된 경우 근로자의 발에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의 바닥에 얇은 판이 있습니다. 얇은 판. 얇은 판. 이 얇은 판이 정확하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 이거를 시험하는 시험이 제가 1번에 설명드렸던 내답발성 시험입니다. 내답발성. 안전하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죠. 그 밑에 얇은 철판이 있는 거예요. 얇은 철판이 있는 이유는 날카로운 물체 등에 노출된 경우 근로자의 발이 부상을 입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얇은 판이 되는 겁니다. 그 얇은 판이 정확하게 성능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하는 시험이 내답발성 시험입니다. 2번은 내압박성 말 그대로 압박에 하면 안 되겠죠. 내유성 기름에 잘 버티는지 부식이 되면 안 되겠죠. 내충격 충격도 역시나 가면 안 되겠죠. 방리저항 시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죽재 안전화 성능 시험이 다 원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시험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재미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앞전에 말했던 군대랑은 또 약간 또 연계가 되는 겁니다. 봐보세요. 군화를 생각해 보자고요. 압박 들어가는 거겠죠? 기름에도 당연히 버텨야겠죠? 부식이 되면 안 되겠죠? 역시 충격도 잘, 그냥 우리가 군대가 뭐냐면 행군을 하잖아요. 충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방리저항은 뭐냐면 방리저항도 설명해 드릴게요.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짐을 좀 잘 되는 안 찢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시험하는 거고요. 내답발성 아까 말했던 거 밑에 있는 얇은 철판이 제대로 성능이 있는지 역시 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화도 어떻게 보면 안전화랑 비슷한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군대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여성분들은 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남성분들은 군대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 기능 체계 시스템에서 기본 행동 기능 중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먼저 풀어보시죠. 1번.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 그 2번 쭉쭉쭉 가는 거겠죠. 가고 감지 다음에는 정보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어 거치고요. 그 제어 밑으로는 입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작동 운전이 되는 거고 여기 좀 하소표가 잘못되는데 작동 운전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한 바퀴 뺑글 도는 거죠. 뺑글 도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방향. 그래서 정답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출력, 정보 처리, 입력입니다. 출력, 정보 처리, 입력.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암기법이 하나 나왔네요. 이 문제에서. 자, 7번 문제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제품이 표시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적으시오. 자, 1번. 제조자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번. 안전인증번호입니다. 3번.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4번은 모델명 또는
형식입니다. 5번은 규격 또는 등급입니다. 등급. 여러분들 이거 평상시에 뭔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잘 보시면 이 5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5가지. 한번 여러분들 무슨 제품에 대해서 설명서하고 이런 거 잘 하게 돼보세요. 다 적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눈으로 봤던 내용이지만 이거 실제로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암기법은 앞글자 따서 제안, 제목, 큐라고 외우시면 돼요. 제안, 제목, 큐. 실제로는 큐가 되겠죠. 이렇게 재미나게 외우면 됩니다. 제안, 제목, 큐. 뭔가 뭐 영화 촬영하는 느낌이죠. 제안, 제목, 큐.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이 진짜 시험장 갔을 땐 다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재해 조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1번 사실을 수집한다. 2번 2인 이상 이겠죠? 2인 이상 조사를 실시한다. 3번 종료까지 현장을 보존한다. 4번 땡땡 이외의 추측이 많은 참고를 말한다. 결국에는 목격자겠죠. 목격자. 5번 책임 추궁보다 재발 방지에 힘을 기울인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뭔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사실을 당연히 수집을 해야겠고요. 2인 이상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2명이서 조사를 해야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거죠. 3번 종료까지 현장을 보존한다. 수사를 생각해보세요. 수사를 한다고. 수사나 조사나 뭐 비슷한 느낌이죠. 종료까지 현장을 당연히 보존을 해야겠죠. 아직 종료가 되지도 않는데 현장을 막 수색하다가 뭔가가 흐트러지고 하면은 현장에 대해서 뭐 판단이 안 되겠죠. 4번 목격자 증언 이외의 추측에 많은 참고를 해요. 목격자는 소위 말해서 알리바이가 될 수가 있죠. 이 목격자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말을 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추측에 많은 참고로 한다. 정확한 사실만 인지한다는 내용. 5번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 재발 방지에 힘을 둔다. 물론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 추궁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끝나고 나서 이게 재발 방지, 다시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고 서로 여러 가지의 합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수사나 조사에 대한 느낌으로 같이 이해해 주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4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저희가 필수 법령 8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가는 거죠. 자, 보시죠. 1번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번 보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죠. 3번 작업의 중지. 그리고 4번 이건 말이 좀 깁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입니다. 좀 제가 빈칸에 길게 들어가서 그런데 들어간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법이 좀 재미난 게 있죠. 위도 작산입니다. 뭐냐면 위도가 작살났다는 거예요. 좀 재미나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도에서 위도라고 하죠. 위도가 작살났어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위도 작산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좀 재미난 암기법이에요. 그 필수 법문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의 유형 3가지를 쓰시오. 이건 좀 쉽게 풀 수 있죠. 자, 1번 수동 시스템이고요. 자는 자동 시스템. 그리고 3번은 반자동 시스템입니다. 반자동. 저는 이거 외울 때 자반고등어를 생각했습니다. 자반고등어. 자반이잖아요. 자반고등어. 자반고등어의 숫자를 세알린다.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자반고등어의 숫자를 세알린다. 수자반. 자반고등어의 숫자를 세알린다. 좀 말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외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만이 암기법으로 외우면 재밌어요. 수동 시스템, 자동 시스템, 반자동 시스템. 외우는 방법은 자반고등어의 숫자를 세알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5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외우기 쉽게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자, 1번은 여러분 일단은 6, 7, 8이 잘 안 외워질 거거든요. 그럼 여기 1, 2, 3, 4, 5를 정확하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번.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 양중기용 가부화 방지장치.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프양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4번. 똑같아요. 압력 용기, 압력 방출용, 이것도 역시나 안전 밸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밑에 이어져서 압력 용기, 압력 방출용, 이거는 뭐다? 파열판이 되는 겁니다. 연상해서 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압력 용기에 대한 내용 2가지는 안전 밸브와 파열판이 되는 거고, 그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의 바로 밑에 거는 똑같아. 보일러랑 압력 용기만 틀린 거고,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3, 4, 5를 묶어서 외우시면 조금 더 외우실 때 편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3가지가 정리가 된 거고, 나머지 위에 2개를 정리를 하신다면 안 헷갈릴 수 있다.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가부화 방지장치. 그리고 뭐 6, 7, 8도 외워놓으면 좋은데 6, 7, 8이 정말 내용이 어렵고 9번까지도 있죠. 6, 7, 8, 9 내용이 잘 안 외워진다면 확실하게 1, 2, 3, 4, 5번이라도 정확하게 암기를 해놓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제일 많이 나오는 법령이죠. 우리가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한다면 모르면 안 되는 암기법이죠. 산산산 직직. 자,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 5가지를 쓰시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입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자, 2번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이죠. 자,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련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자, 4번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5번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산산산 직직이 되는 거고, 그 중요한 건 제가 항상 한 개를 더 외워봤죠. 6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가 항상 하나 더 외우라고 했습니다. 산산산 직위라고 외우라고. 그래서 물론 11가지가 되는데 일단은 6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흙맞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 유명한 암기법 나왔네요. 부부받침.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부재의 손상, 당연히 부재가 손상되면 안 되겠죠. 변형도 역시나 되면 안 되겠고요. 부식, 당연히 부식도 되면 안 되겠죠. 변이 역시나 되면 안 되겠죠. 이거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 자, 2번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3번 버팀대의 기납 정도. 4번은 침하의 정도입니다. 이게 흙맞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 점검사항 4가지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부부받침인데 부부받침에서 부 내용이 좀 길게 외워진다. 근데 이거를 좀 재미나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손상이 되면 안 되고 변형이 되면 안 되고 당연히 부식도 되면 안 되고 변이도 역시나 발생하면 안 되고 그 탈락의 유무화, 탈락이 된다. 탈락도 당연히 되면 안 되겠죠. 그 유무화 상태를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우면 흙맞이 지보공 문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흙맞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 점검사항 4가지는 암기법은 한번 제가 써드린다면 부부버침이라고 부부버침.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동력식 수동 대패 방호장치의 명칭 및 종류를 두 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쓰시죠. 명칭은 칼날 접촉 방지장치가 되고, 그 명칭도 역시나 덮개가 되는 겁니다. 그 여기도 좀 설명드리자면, 원래 정확한 병명은 칼날 접촉 방지장치가 맞습니다. 강조해드리면.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날 접촉 방지장치라고 작성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채점자들이 맞다고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한 법령을 외워야 하기 때문에 동력식 수동 대패는 칼날 접촉 방지장치입니다. 혹은 뭐 칼날 접촉 예방장치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틀린 말입니다. 법령에 나온 내용은 칼날 접촉 방지장치입니다. 칼날 접촉 방지장치 그리고 덮개라고 하는 거고요. 자, 명칭 및 종류로 들어갔을 때, 자, 종류는 고정식 덮개가 있고요. 그리고 가동식 덮개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방호장치, 자율안전, 고시에 나와 있고요. 제7장, 제12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칼날 접촉 방지 장치 혹은 덮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류에는 고정식 덮개랑 가동식 덮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좀 설명할 게 많았었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항상 도와드리는 신기만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리더이자 한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